자, 4번 봅니다. 4번. 4번에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권동용 씨라고 2023년도 양도세 실무 이만한 거 99,000자 책이 안에서 내가 사가지고 이제 그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물어보시다. 예로 주택을 무주택자다 한 주택을 샀다. 그러면 몇 년 뒤에 팔아야 세금이 없어요? 2년이죠, 2년. 자, 그런데 그래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사가지고. 근데 경매학원에 왔어. 학원을 받아보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것처럼 5억짜리가 3억이 나왔어. 이게 막 나왔어요. 3억까지 떨어져서 사야 되겠어, 내가. 그러면은 기존 주택도 비과세, 요번 거도 비과세 받으니까 문제 됩니까? 자, 기존 주택 산 날부터 몇 년 지나서 산다고?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경매로 산다. 사는데, 그럼 기존 주택은 몇 년에 팔아야 비과세 됩니까? 3년. 3년에 팔면 됩니다. 그럼 요번에 경매 낙찰 받은 거는 2년 지내서 팔면 되고. 오케이? 자, 그 정도 감을 잡아야 돼. 자, 내가 무주택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샀어요. 중개소에서 사가지고 내가 이제 한 2,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어.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는데, 좀 있다가 보기에는 경매학원에, 환경리 경매학원에 이제 어떻게 연결돼서 수강 왔어요. 경매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산 거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거 사야 되겠어. 그럴 때는 기존 상가하고 요번 상가하고 몇 년 차이 난다고, 이거 차이가. 벌어지는 거. 1년. 아시겠어요? 1년 지내야 두 개 다 비가 됩니다. 6개월만 사고 이러면 안 돼요. 옛날 산 거 바로 사고 이러면 안 되고 1년 지나서 사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옛날 주택은 몇 년 만에 판다고요?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는 거고 요번 낙찰 받은 거는 2년 지내서 낙찰 받으면 비과세 두 개 다 가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됩니다. 자, 우리 수험생이 무주택자인데 요거 샀어요. 요거를 사고 또 뒤에 것도 사고 두 개나 샀어요. 샀는데 한번 사연을 들어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거, 2년 이상인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자,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일단 자, 봅니다. 자, 내용을 읽어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창원에 내려왔어요. 창원에, 요 차롱단지에 이제 성남에 요 살다가 분당구 살다가 내려왔어요. 그래 퇴직을 하고 내려와갖고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봤어요. 요거를 받고 5억짜리를 3억 3,300에 낙찰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2년이 채 안 됐네. 2년이 채 안 됐어요. 또 유치권 있는 분당 받았어요. 두 개 다 가 있으면 지금 확보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면요. 위에 게 16억 됐어요. 16억. 여기에 뭐 여기생이더라고. 강경역인가 뭐 하나 생겨갖고 이제 16억대가 있고, 요것도 유치권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분당구 순회동이고 좋아요. 근데 두 개를 사가지고 위에 거를 팝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 낙찰받고 요거를 살 때는 요 텀이 몇 년요? 1년 지났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났는데, 그럼 요거를 2년 지나면 자기 무주택자니까 몇 년 뒤에 팔아야 됩니다. 요거를 몇 년 뒤에? 2년 지나 팔아야 되겠죠? 무주택자니까 2년 지내서, 그러면 12 일직상 봅니다. 자, 수강생이 12에 173호. 자, 요거를 봤어요. 여기 이제 움직임을 봤는데, 요 물건을 임해동 아파트를 25평을 낙찰을, 수강 온지 며칠 되다 해서 한 3-4분 왔나? 그래서 자기가, 원장님, 5억짜리가 3을 떨어졌는데, 요거를 낙찰 받고 싶다. 왜 이리 많이 떨어졌나? 자기도 퇴직금 좀 있으니까 이제 사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왜 많이 떨어졌을까? 5억에 충분히 중개업소가 뭐 팔릴 수 있는 건데, 경매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자, 설정 일자보다 전입자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2002년도 은행에서 건조당을 했는데 97년도에 김 씨가 전입이 딱 되어 있더라. 이것 때문에 낙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3억인지 4억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김 씨가 뭔데 이렇게 전입이 빠릅니까? 이게 대항력이 있다.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3억인지 4억인지 알아야 된다. 어찌 알 수가 있느냐?
자, 내 병법 알려줄게. 내가 여기에 우리은행 잠실 5단지 지점에서 부실이 생긴 거는 경매 넣으려고 하면 이게 어디 갑니까, 이게? 어디 갑니까? 어디 간다고요? 여러 간다, 여러. 내가 옛날에 구조은행 여신관리부에 내가 7년을 근무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죠? 전화를 너가 하면은 사생활 보호해서 절대 안 하게 준다. 그래서 KTX 타고 아침에 빨리 5시 반에 타고 9시 도착해서 10시까지 은행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봐라. 커피 한잔 묻고. 그러면 알려줄 거다. 진짜 그랬어요. 자기가 휴가 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보입시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그죠? 전화 와서 뭐랍니까? 은행에서. 예, 죄송합니다. 사생활 보호라서 절대 알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끊어비죠? 자, 손님이 앞에 와서 어디 왔나 걔는 창원에서 왔다 아침에. 창원에서 새벽 5시에 그 어쩌는 게는 요 물건에 입찰하기 조금 뭐가 물어볼 게 왔대요. 그래요. 물건이 뭔데요? 분당구 뭐 임해동 사건 번호. 그럼 담당자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담당자 딱 앉아서 뭐부터 줍니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그죠? 그렇게 딱 줍니다. 자기 이제 수료하고서 넘기 보다가 뭘 궁금한다는 게는 요게 이제 뭐 전입장 하나 있는데 이게 김씨가 있는데 이게 세입자인지 잠실 5단지 대출 나갈 때 세입자 알고 싶다. 자, 그 커피까지 줬는데 사생활 보호라고 가락해야 되겠습니까? 대강 힌트를 줘야 됩니까? 힌트 줍니다. 그죠? 사람이 얼굴 딱 보면 그냥 못해요. 함부로. 그래갖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때 채무자의 가족이더라. 채무자. 이 사람이 돈 빌리더라 할 때, 이거는 형님 집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세가 없다고 답이 나왔다. 오케이. 또 이 사람이 또 갔습니다. 어디? 요거 또 갔어요. 캠코 요 회사에. 또 가서 물어본 게는, 그것도 답이 마찬가지로. 두 군데다 물어본 게는 대학리가 있다, 없다? 없다 맙니다. 전세가 없었다. 그거 대출이 막 설정이 막 몇 군데 되는 겁니다. 두 군데에서. 자, 그래,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3억 3,300에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금을 2003년도 낸데, 그럼 잔금을 언제 팔아야 무주택자가 비과세 됩니까, 이거? 몇 년 뒤에? 그럼 뭐 몇 년이고? 2015년 3월달. 그죠? 봄에 팝니다, 봄에. 그러면 딱 2년 지나죠? 2년 지나 팔면은 비과세입니다. 이 친구가 주식해가지고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하나 가있었는데 난리 비싸. 그래, 각방 쓰다가 요거 낙찰받고 2년 뒤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5억 천에 팔았어요. 5억 천에 팔고 지 들어간 원가는 3억 4천이고 빼기 하면 얼마 남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응? 1억 천이 남았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이제 너는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요 두 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요 중간에 한산도에 주택을 하나 가있다고. 그래서 는 집이 3개이기 때문에 4,700만 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왔는데 내가, 자, 한산도의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는 봐야 아시네. 대구 세 군데 가니까 다 들어간대요. 들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대요. 양도소득세를. 세 군데 다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럼 마지막에 또 왔어요. 무슨 소리야, 대구 세무사들 뭐 하는 거고, 공무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혹시 봐서 또 이제 우리 신동서 LBA 세무 전무한테 또 문자를 넣어가지고, 그건 완전 세무 박사니까, 하니까 세무 등기 서류를 보내왔더라고.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한산도나 이런 데 조그마한 3억 이하짜리, 2억 이하짜리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없는 걸 본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비과세 가고, 그럼 요거를 팔았어요. 5억 천에 팔고, 요거도 또 팝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팔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2년만 지나면은, 그러면 요 2014년께는 2016년 4월 21일 이후에 팔면은 비과세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 1억 7천 버렸어. 이거 팔아가지고. 그날로부터 합방이 되었다 하면 되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16억 3억. 그만 전시 한 두 번 더 나왔으면 16억짜리 주인장이 되는데 1억 7천 먹고 빠지는 바람에 지금 눈물이 나 죽겠대. 합방은 됐는데. 자, 지금 51분이네요. 자, 그럼 10분 쉬겠습니다. 여기서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8억 뿌려가지고 10억 뿌려갖고 벤처 사오고 들라고 해야지 10억 다 닦아마셨다가는 그 뒤에 다 까먹습니다. 1, 2년 안 까먹. 자, 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팔아가지고 1억 7천 남겼죠? 2년 뒤에. 근데 이제 만약에 2달 만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2달 만에 팔면은 세금을 얼마 낼까, 그러면?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77%인데, 이거를, 내가 써놨죠? 1억 7천을, 이게 이제 77% 개인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77%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배우면은 4,500만 냅니다. 그럼 거의 한 9천만 원 차이 나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77%, 66% 이런 게 없어요. 바로 그냥 누진세 38%, 1억 7천이면은, 여기 있죠? 1억 7천이면은, 여기에서 1억 7천 곱하기 38% 빼기 1940만 원 하니까 얼마나 하면은, 제가 계산해놨죠? 요리 계산은 1억 7천 곱하기 38% 빼기 194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그럼 두 개 차이가 1억 3,100에 4,500, 8,600만 차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 3천 내는 게 좋아요? 4,500 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내가 1억 3천 내면 맞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2달 만에 팔면. 지도 그거 냈었고 또 세무사한테 가도 세 군데, 대구 세무사 세 군데 가도 다, 예, 1억 3천이 딱 그냥 물어보면은 세무사님 내고 팔았는데 3개월 만에 1억 7천 버렸는데 세금 좀 내고로 해주셔서 그러면은 딱 요렇게 계산서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10만원 받아요. 5만원에 10만원.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공무를 배우면은 이제 4,520만원 내니까 1억 3,100하고 4,500, 한 8,600만원 더 도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배워야 된다? 안 배워도 된다? 네. 배워야 되겠다. 그죠? 이제 배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봅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권동용, 이 전문가인데, 써놓은 거를 보니까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냐? 21년도가 있고, 거주가, 이런 2012년도가 있고, 최근에 이겁니다. 2017년 9월달 이후에는 자동인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 하면은 거주가 2년이 필요하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 하면은 거주가 2년이 필요하대요. 거주.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자동인데, 하여튼 거주가 2년이,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가 2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조정이 있고,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그냥 바로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가 유주됐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2012년 사고 또 낙찰받았어요. 1년 반 만에. 이런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쩌면 비과세 되느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로 간다. 맞는 얘기다. 그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주택은 이제 하나 더 샀으니까, 낙찰 하나 더 받았으니까, 옛날 거는 낙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가는 거고, 요번에 받은 건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낸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32 전입사건 이게, 우리 문정부 때 아주 뗀뗀했죠? 232 전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삭제되고, 프리하게, 3년 이내에 팔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2022년, 요거는 문정부 때 이사하고 전입하라, 이런 게 까던 쪽으로 있었죠.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할 때 비과세 법조항은 소득세법 89조. 그죠? 다음에 소득에서는 양도세를 과세 안 한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보면요,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간다.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저도 어젯밤에도 늦게 보고 했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아주 뚱뚱하면서 잘 써놨어요. 아주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요 책을 하나 사가지고 보면 좋겠다. 그죠? 세연 T&A 출판사입니다. 금년에 3월 달인가 발간된 거. 여기에서 이틀다 85년이네. 85년. 참조.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 좀 보다가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보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거 봅니다. 자, 하나 넘어갔습니다. 5페이지. 자, 우리 1년 미만 보유 상가 토지는 몇 프로요? 상가 토지 1년 미만. 1년 미만 상가는 55%, 주택은 70%. 아시겠죠? 잘 이어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교가시입니다. 비교가시. 비교가시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시. 비교가시. 자, 그 다음 2년 미만은 몇 프로입니까? 상가 토지는 몇 프로? 44%. 주택은 66%. 그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일반 세율, 누진 세율, 기본 세율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많이 내고 그런 겁니다. 자, 미등기 양도 70%. 분양권 양도 1년 이내 70%, 그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제외 1년 초과 60% 있고, 비사업용 토지 자출치입니다. 비사업 토지. 일반 세율의 몇 프로요? 10%. 2년 지냈을 때. 그죠? 2년 지냈을 때. 비사업 토지예요. 2년 경과 넣으면 되겠다. 2년 경과. 경과된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세율 플러스 몇 프로요? 10%.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일반 세율에서 20%를 더 더하고 3주택이 되면은 30%인데 요거는 현재 유예 중이다. 유예 중이다. 그죠? 언제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유예시키고 있죠. 빨리 팔아라. 빨리 집가 있는 거 팔아라. 그거 좀 유예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붙이겠다. 주택에 대해서 팔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표도 중요해요. 비사업자. 요거는 갈로 열고 개인. 여러분들, 여러 개인. 여러분 개인. 보통 이렇게 99% 이렇게 받죠. 저는 요 봤습니다. 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 자, 대출은, 그 다음 법인이 있는데, 자, 개인하고 매매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누가 높을까? 이 양반이 높습니다.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요. 요거는 이제 LTV 쌓고 막 규제가 막 심한데, 매매 사업자는 제가 보니까 막 낙찰가에 막 원장님 막 낙찰가 한 80% 된다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소득 증빙 필요 없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소득 필요 없대. 개인 낙찰 받아 뭐 소득 증빙이 막 필요하고 시끄러운데 1억 넘으면 안 이겼다 샀는데, 매매 사업자는 막 그런 거 별로 안 따진대. 소득 증빙 있는 거. 자, 그 다음 봅니다. 왼쪽에 상가에다 제가 써놨죠.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에 50%, 1년에서 2년 지나면 40%, 2년 지나면서 6에서 45%. 자, 기본 세율은요. 기본 세율, 일반 세율, 누진 세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알아듣습니다. 기본 세율, 일반 세율, 누진 세율, 누진 세율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년이 넘어야, 상가 토지는 2년이 넘어야 일반 세율로 간다면. 자, 다시. 상가를 5억짜리를 공매해서 2억 들였어요.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내가 미용실에 3억에 팔았어요. 단타로. 몇 달만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 몇 프로입니까? 55%? 1년 지나면 44%, 2년 지나면 22%. 1억 남겼다 그러면 22%. 알겠죠? 누진 세율. 그럼 뭐 상가나 토지나 몇 년 대 파면 제일 좋아요? 2년 지낸다. 2년. 기본이 2년입니다. 2년 전에 파면 세금이 좀 프리해요. 프리한데 2년 미내 단타하려고 뭐 2년 미만 단타는 세금이 세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교가시라는 거. 비교가시. 센 거를 높은 거를 물리겠다. 이 비교가시입니다. 비교가시. 6에서 45% 이게 아니고 센 거 요거를 매긴다.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왼쪽 봅니다. 밑에. 자, 2년 지난 거는 여기입니다. 2년 지난 거는 오른쪽 있죠? 여기 2년 지난 가표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2년 지난, 이 가표가 여기 기본성이죠? 여기 요 놈이요. 여기 이제 기본세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올해 바뀐 것이 1200, 4600 아니고 1400, 1500 바뀌고, 여기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왼쪽 밑에 봅니다. 주택이다, 주택이다 1년 미만이면은 이 몇 프로죠? 70%. 오른쪽에 45% 났죠? 요거 꼽히세요. 이게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어요. 이 통과 아직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70%고, 2년 미만은 60%고, 요것도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45% 기본적으로 꼽히세요. 요는 국회 통과가 돼야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통과돼야. 아직 안 돼가지고 세금이 아직 셉니다. 그
그래서 결국 주택은 아파트는 몇 년 지내야 기본 시효라고요? 2년이 지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노란 거 점선하고 빨간 점선은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 40%. 이해가시죠? 그럼 주택 외 이건 뭡니까 이거? 왜 그런 이거는 상가 토지. 상가 토지는 그냥이죠. 상가 토지는 50%, 40%를 매긴다. 자, 그 다음에 제일은 좀 밑에 조정지역.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추가가세는 2주택자는 10%가 아니고 20%, 3주택자는 30% 간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를, 지금은 이제, 유예한다. 유예하니까 지금 안 한다, 말이죠. 지금은 이제, 빨리 팔으라고 정부에서, 윤정부에서 빨리 팔으라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아직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그래야 합니다. 자,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낙찰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받으면 당연히 되는데, 그거는 비교과세. 요렇게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여러분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이죠? 문제. 현재 쓸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외에는 다 풀려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깁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가지고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서울도 마찬가지. 4개 구만 빼고 나머지 뭐 강서구고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 그냥 낙찰받으면 된다. 자,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요런 구간이 없어요. 이 구간이 없고 이게 없고 바로 요리 달리니까 좋다는 단타라도. 오케이? 됐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요 구간에 간다. 자, 그럼 1억 남겼다. 1억. 계산을 좀 합니까? 1억 남겼다. 그러면 여기서 1억 남겼다면 요겁니다. 1억 여기서 그럼 1억 곱하기 몇 프로요? 35%. 또 빼기 1490만 하면은 2천만 나와요. 2천만 나오는데 지방세죠. 지방소득세 200만 원 붙이니까 제가 자꾸 2200 하는 겁니다. 1억에 2200 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는 요 구간을 바로 달리고 매매 사업자 안 하면은 요 구간으로 내야 된다. 알겠죠? 요 구간에 내야 된다.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요. 매매 사업자를 여기 낙찰을 받고 1년 만에 바로 서너 달 만에 팔면은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일반 세율로 간다. 2년 미만이라도. 그죠? 그냥 모르니까 아마 77% 내면은 냅니다. 내는데 그래 낼 필요는 없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법인세. 자, 법인세는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몇 프로였죠? 10%, 20% 샀습니다. 이게. 그게 지금 1%씩 빠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9%, 19%, 21%, 24%, 25%에서 21%, 그죠? 22% 됐죠. 그래서 1%씩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올해부터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9%, 19%, 21%, 24%.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요겁니다. 주로 여러분들 요거 들어가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거는 많이 버려보면 좀 더 내면 되니까. 자, 우리 1억 남겼다. 그러면 법인세는 몇 프로 지금? 9%죠. 9%인데 종전에 몇 프로예요? 종전에 10%다 하면 이제 종전에보다 계산하기 쉬우니까 10%인데 토지는 플러스 몇 프로요? 10%. 또 추가 가치를 하는 게 있죠. 또 아파트는 20%더 붙는 게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상가는 제로. 오케이? 자, 상가는 제로, 토지는 10%, 아파트는 20%. 그거만 좀 기억해서 요거를 우리가 추가 과세, 추가 과세를 한다. 추가로 더 낸다. 왜냐? 주택은, 야, 니 법인 만들어 주택만 낙찰받는 건 니 투기꾼 아이가 이래 보는 거야, 정부에서. 그래서 20%좀 세게 매긴다. 본세 10%가 있는데 20%더 매기겠다. 그래서 이제 30%, 33% 막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저 밑에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잘 없죠. 4개밖에 없습니다. 구가 없어요. 다 도망가 피고. 자, 오른쪽에 있네. 법인세 추가과세. 주택은 몇 프로요? 자, 똑같습니다. 20%, 비사업용 토지는 10% 추가가 더 붙는다면. 그죠? 이제 9%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더 붙는다. 추가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더 붙인다. 자, 그거 써놓으세요. 상가는 몇 프로? 상가가 안 보이네. 없다. 상가는 0%.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5월 9일까지 지금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게
금년 5월 9일에 지났어요. 지나고 1년 더 유예됐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양도세 20% 30%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랍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아파트 낙찰자 명의는 누구랄까? 양도세 절차를 하면은, 여기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이죠. 6월 26일. 6월 26일 현재. 26일 현재. 자, 1화는 개인 명의. 지금까지는 거의 99%가 개인 명의 받았는데, 앞으로는 뭐 한다고요? 요거는 1%. 이안을 받는다, 이안으로. 알겠죠? 이안으로. 매매사업자 등록한다. 코드는 70301일. 부가세 면세 사업자란다. 면세사업자. 세무서 가서 703011로 부가세 면세 사업자다 하면 이랍니다. 사모님, 부가세 왜 일반 가세자를 안 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를 합니까? 이래 물어볼 거라. 알겠죠? 저는 그럼 주로 뭡니까? 주로 단타인데 몇 제곱미터 약을 받는다고요? 85 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나는 받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를 했다. 그럼 됩니다.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 85 제곱미터 초과 되면 뭡니까? 초과 되면 그럼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 건물 가격에 곱하기 80% 곱하기 10%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가격 곱하기 60% 곱하기 또 10%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문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자 앞으로 아파트 낙찰할 때 전용을 85제곱미터 이하로 받는다, 울로 받는다, 밑으로 받는다. 그래야 면세사업자가 되고 취득세가 1.1% 올라가면은 1.3%. 자 됐죠? 취득세도 조금 높습니다. 자 4만원 옛날대로 법인은 막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1안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2안을 하면은 사업소득세인데 세목은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세목은 뭐냐?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그 세목에 딱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아니고. 자, 법인인데 2억 이하는 11%인데 지금은 몇 프로 지금? 뭐 바뀌어갖고 9%, 9.9% 되죠? 여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몇 프로요? 9.9% 이렇게 된 거죠. 현재 2023년 이후 9.9%다. 그죠? 11%에서 9.9%로 바뀌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년 미만. 개인은 보니까 77%, 66%, 2년이 넘어와야 누진세고. 그래서 아파트 차익 3개월에 1년 미만은 77%, 66%, 2년 지내야 되는데 사업소득은 경매 단타라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하자. 기본세율로 달린다. 바로 달린다. 좋단 말이죠. 자, 그럼 법인은 몇 프로가? 법인은 주택은 추가가세가 22%, 토지는 11%, 상가는 얹고 이 말이죠. 추가가세는 얹고입니다. 얹고 이제 그렇게 달립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해 봅니다. 세금 양도 차익이 1,000만원이다 하면은 자 단타입니다. 단타 1,000만원이다 하면 단타는 우리가 아파트 770만원 냅니다. 보통 보면 알죠? 기초공제 250 이런 거 놔두고 일단 자 놔두고 700. 그러면 사업소득세 몇 프로인가? 사업소득세는 66만원. 자 봅니다. 여기 놓으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1,000만원 남겼다. 매매사업자가 1,000만원 남겼다 하면 몇 프로인 거죠? 6%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60만원이가 60만원에 6만원 더 붙이니까 66만원. 자 됐죠? 그래서 60만원 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사업소득세 매매사업자 안 냈으면은 열로 달려야 되고 열로. 그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6%이 좋습니까? 70%, 60%요 갖다가 기웃기웃하면 좋아요. 나 6%씩 기웃기웃하겠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00만원이면은 2,300이고 340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은 990이고 배당소득세. 자, 배당소득세가 뭐냐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남았는데 남았으면 이제 개인 앞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우리 건전한건 이전하듯이 법인도 소득이 생기면은 나중에 지 앞으로 이제 개인 사장님 개인 앞으로 이렇게 이제 주주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때 배당 소득이 15.4%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별도로 조금 더 계산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5천만 원은 3,850, 600만 원. 1억이 자, 1억이 줄칩니다. 동안 다섯 번. 7,700에 2,200. 자, 요거를 중개사가 모르더라니까 서른했으면 다 모이도 참 죽겠어. 여러분 알고 이제 배웠죠?
배운 게 아닙니다. 중개사가 공부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단타로 1억 남기도 7700 세무서 가서 양도소득 보유서 받아서 내는 겁니다. 7700. 알겠죠? 그런 멍청한 짓 하고 있어요. 또 물어보더라. 원장님, 중개사인데 매매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면 됩니까? 내면 됩니다. 그죠? 내면 되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존 소매업이 있는데, 식당 하는 멋이 있는데, 추가로 내면 되느냐? 부동산의 매매사업자. 오케이. 됩니다. 추가 내야 됩니다. 굳이 새로 낼 필요 없고. 없는 사람은 이제 홈택스 가서 내면 돼요. 홈택스 가서. 홈택스, 우리 아시죠? 국세청 홈택스 그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거 사든지, 지 좋아하는 세무서 쫓아가든지, 그거 내면 됩니다. 인터넷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억 7천이면 얼마요? 아까 우리 그 수강생 아까 1억 7천 안 갔다 하더라고. 그죠? 아파트. 1억 3천 90만 원인데, 매매사업자라면은 4,500. 저도 그 당시에 몰랐어요. 매매사업자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1억 3천 내겠다 그러면 할 수 있나? 세금 내야지 국민이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그럼 잔금 넣기 전에 뭐 한다고요? 물론 잔금 내고 나서도 되겠지만은 이제 모양이 그러니까 잔금 넣기 전에 미리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낙찰 받기 전에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매매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죠. 자 1년 2년 지났어요. 세금 낼까 안 낼까? 안 내죠. 그러면은 우리 수강생들 전부 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간다고요? 점심 퍼뜩 먹고 어디 간다고요? 세무서 가서 뭐 한다고? 매매사업자 좀요 등록 좀 해주세요. 703011 부가세 면제사업자 요거 들어가서 하면 된다 말입니다. 알죠? 내놓으세요. 내놓으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무기장은 그 낙찰 받고 잔금 치고 그때 팔고 나서 그때부터 기장을 맡기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더 왜냐 그러면은 자 팔았다 그러면 세금 언제 내야 됩니까? 세금. 자 요번 달에 6월달 낙찰 받았어. 6월달에 그러면 7월달 잔금 넣었어요. 7월 말쯤 잔금 넣었어요. 세금 언제 냅니까? 9월달 날까지 아닙니까? 9월달 세금 낼 때 그때 이제 세무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세무기장 좀 매깁니다. 왜 매기나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집도 있잖아요. 집도 있고 요거도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분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양식 틀리거든요. 양식 나오는데 양식 요거도 이제 이런 양식을 내야 되고 양식은 이제 요겁니다. 토지 등 이겁니다. 주로 요거 냈거든. 양도소득 가시표지 짜고 이거 냈거든요. 여기 아니고 무슨 양식요? 여기 있네. 토지 등 매매 차익 요 내야 됩니다. 내고 자 2달 뒤에 냈어요. 내고 나서 또 내년 2월 11일까지 뭐 해야 되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좀 해야 됩니다. 사업장. 그 다음 또 내년 5월 말까지는 종소세에 내가 그 아파트 낙찰 받고 또 리모델링 한 2천만 3천만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빼달래. 빼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세금을 한거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세금 2,200 냈는데 그 대출자 내가 1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 도배 수리비 막 한 2천 3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도 카드 본게 많이 썼네요. 요 10대 그때 막 영업한다고 내가 막 법인카드 요 사업자 카드 하나 해갖고 했는데 요거 빼주세요. 그럼 다 빼줍니다. 개인은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대출자 안 빼주죠. 근데 매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차도 몰아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차량도 고쳐야 되고 뭐 전기도 사모야 되고 뭐 그죠? 대출도 냈고 여기 아파트 담보대출 그거 다 빼줍니다. 그럼 5월 말에 내년 5월 말에 신고할 때 그거를 빼버리니까 세금이 다시 이제 환급이 나오는. 전에 2,200 그냥 순수하게 막 주판나고 내비는데 빼는 게 또 많으니까 몇천만 원 빼니까 또 막 그러면 이거 많이 냈네 그거 다시 돌린다. 돈 1,000만 원 정도.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무기장은 언제 맡긴다고요? 낙찰받고 잔금 치를 때 그때 고지서 낼 때 이제 그때부터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없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 조정 대상 지역은 비교 과시가 되는데 지금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만 해당이 되더라. 그죠? 옛날에는 많았죠. 창원도 뭐 조정 대상 지역 사건 시끄럽습니다. 그게 다 해제돼 버리고 제일 오른쪽 보인다. 오른쪽. 지금은 몇 개 있다고요? 4개. 투기 과열 지구도 4개고 조정 대상 지역도 4개인데 똑같다. 똑같다. 알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다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날개를 펼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은 빠른 거 있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요거 뿌이다. 이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이제 요리 안 됩니다.
요 강남이나 여기에서 낙차 받는 거는 이제 비교가시로 가야 돼요. 알겠죠? 이 고급 동네는. 아까 10% 있죠? 그거 들어간 거. 요거 외에 벗어난 거는 이제 아까 누진세율, 일반 세율로 달린다. 이해가시죠? 요거는 비교가시, 비교가시 아주 높은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조정되는 지역은 낙찰받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외에는 상관없어요. 전국에. 요것만 빼고 전국 아무 데입니다.